고통스러웠던 다이어트 경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학생 김지연. 밝고 명랑했던 그녀. 하지만 자신감을 잃게 만든 한마디. 너는 좀 그 다리로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는 말도 하고 좀 뚱뚱하고 못생겨서 살 빼야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죠.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 15kg 감량에 성공. 그냥 살이 찐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싫었어요. 제일 좀 하기 싫은 상상이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은 후에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찾아서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김지연 씨를 소개합니다. 김지연 씨가 나오셨는데 표정이 이렇게 웃으실 때 참 밝고 이렇게 뭐 귀엽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뭐 실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칭찬하면요? 네. 그냥 제가 좀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네. 좀 다이어트를 하고 또 네. 우울증도 겪으면서 네. 좀 많은 좀 정신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 있었습니까? 3년이 넘었었어요. 3년이 넘는 네. 그 기간 동안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 내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네, 많이 찾았어요. 그럼 오늘 얘기가 바로 그 3년간의 얘기가 될까요? 네, 제가 3년간 어떻게 좀 그런 일들을 극복했는지를 네. 오늘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요, 나를 살리는 다이어트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가 나를 살렸는지 그 얘기를 또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자,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4살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아주 평범한 여대생인데요. 이런 평범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24년밖에 살지 않은 제가 이런 제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15kg을 뺐다가 다시 쪘다가 그리고 스스로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제 그 3년간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2008년 제가 20살 때만 하더라도 저는 좀 153cm라는 작은 키에 53kg이라는 좀 키에 비해서는 좀 살짝 통통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전 통통해도 이만하면 귀엽지 않나? 인간적인 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몸매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었고요. 오히려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좀 사교성 좋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되고부터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20살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구하러 다녔는데요. 전화로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늘 면접을 가면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면 항상 친구한테만 연락이 오는 상황이 반복되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렵게 보쌈집 아르바이트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지연 씨는 보기엔 참 게을러 보인다. 저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아르바이트에서 거절당해야 했는지 알았습니다. 살찐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선은 너무도 차가웠고 또 편견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전 제 자신도 스스로 되게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뭘 해도 쟤는 뚱뚱한 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2008년 12월 31일이었어요. 전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요. 제가 길을 가는데 한 남성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그때 다이어트도 계속 실패하고 있었고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남성분이 못생기고 뚱뚱한 애한테 하는 장난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제 자신은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2009년 1월 1일부터 정말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식 위주로 식단도 바꾸고요.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하면서 전 10kg을 감량했는데요. 겨우 10kg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한 끼에 라면 2개는 먹는 여자였고요. 또 밥도 보통 사람 국그릇에 2그릇씩 먹곤 했고요. 그런 제가 보통 사람 식사량 반으로 줄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좀 가끔씩은 나에게 주는 상이다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참 즐겁게 살을 뺐었는데요. 이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면 손님한테는 이 사이즈가 좀 클 것 같아요 하고 친절하게 말해주기도 하고요. 또 아르바이트도 정말 쉽게 구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팅 때 저를 좀 찾던 남자애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좀 저한테 좀 호감을 보이는 좀 시트콤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저는요, 사람들의 바뀐 태도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살이 찌면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어느새 강박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전 전자저울에 음식을 달아서 일일이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좀 여러분이 보통 쓰시는 작은 간장 종지가 제 밥그릇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통 여성들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2000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전 그 반인 1000칼로리만을 먹으면서 생활했었어요. 물론 배는 많이 고팠는데요. 살찌는 게 걱정돼서 그런지 어떤 날은 사실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몸무게는 38kg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요, 그때도 저는요, 제가 좀 뚱뚱하고 아직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식증이란 것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요, 거식증의 증세는요, 식욕 감퇴만이 아니라 저는 약 11개월간 월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탈모 영양 부족으로 머리 한쪽에 길이 나 있을 정도로 탈모를 앓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건강이 상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살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을 뺀 3년 후인 어느 날이에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가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편의점에 가서 군것질거리를 사서 막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먹었어요. 근데 또 군것질을 하고 나니까 밥이 먹고 싶어져서 또 밥을 한 상 차려서 먹었고요. 또 밥을 먹고 나니까 또 군것질거리가 하고 싶어서 또 같은 편의점을 가면 저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또 군것질거리를 사서 하루 종일 먹기만 했어요. 이상하게 폭식하는 날들이 점점 잦아지고요. 폭식하는 날에는 전 하루 6000칼로리 정도를 먹었었어요. 이렇게 폭식한 다음 날은 정말 온몸이 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특히 배 부분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도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먹은 게 후회되는 날이면 구토를 한 날도 있었어요. 저는 이때 당시 회사 인턴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친구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모습을 보고 친구가 놀라서 제 카드를 들고 가서 자기가 이걸 들고 있을 테니까 자기한테 용돈을 받아 쓰라고까지 말했었어요. 근데 전 오히려 먹을 걸 못 먹게 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고 또 먹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못 말렸냐면서 짜증을 내기도 했었어요. 좀 완전히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한 달 사이에 10kg이 넘게 다시 살이 쪄버렸고요. 나중에는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쪄서 55kg까지 쪄버렸어요. 나중에는 무서워서 체중계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요.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찐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쟤 살쪘구나 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았어요.
집안에만 숨어 있는 날들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집안에 있는 시간 중에 저한테 가장 싫은 순간이요. 바로 거울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거울을 보면요. 예전과 다르게 살쪄 있고 폭식으로 얼굴은 부어 있고 또 여드름까지 덕지덕지난 제 얼굴을 보면요. 아,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런 내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전 제가 스스로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피하고 집에만 숨어있던 어느 날인데 제 친한 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좀 엉망진창이 된 제 모습을 보고 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평소와 같은 말투로 저한테 야, 살쪄도 괜찮은데? 살쪄도 이뻐.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요. 이상하게 제 문제를 가볍게 내려놓게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쉽게 폭식은 나아지지 않았지만요. 전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요. 외모로 고민하는 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솔직하면서도요. 좀 그 친구들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하체가 길어서 원래 상체가 짧으면 뱃살이 좀 나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통한 친구한테는 같이 운동하자. 너 같은 애들이 물살이라서 금방 빠진다. 하고 밤마다 같이 운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이 조금은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모두 사랑스럽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앞으로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목적이 되자 제 삶이 제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르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고민했는데요. 이젠 전 오늘 뭘 할까? 내일은 뭘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힘들었던 다이어트 기간이 이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 힘들었던 3년간의 다이어트가 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순간도 반전이 돼서 다시 여러분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거식과 폭식은 정반대인데요. 네. 그 극한적인 상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걸 또 극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건강에 아무 이상 없으시죠? 네, 오히려 지금은 네. 제가 더 운동도 하고 네. 또 건강하게 그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건강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더 자신이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공감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다이어트.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볼까요? 김지연 씨의 나를 살리는 다이어트. 자, 이 강연의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자, 과연 공감 온도는 91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